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틱톡과 함께 백서를 준비한 칸타에서 미디어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차상훈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오늘 웨비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정말 요즘에 새로운 성장 분기점을 맞이했다고 생각되는 이 한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대에 오면서 한류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시점에서 그 한류의 현황과 한류가 주는 상업적 기회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러한 한류가 주는 상업적 기회를 보다 더 활용하기 위한 전력이 무엇인지 알려드려서 이 한국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에 틱톡과 칸타가 같이 백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백서의 대상 국가는 저희가 그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베트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그 모든 데이터, 그 시장 규모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는 이 해당 4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싶고, 또한 물론 그 한류 카테고리는 정말 다양한데요. 이번에는 그 저희는 푸드, 뷰티, 뮤직 그리고 콘텐츠, 즉 한류의 핵심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콘텐츠는 드라마, TV쇼, 그리고 웹툰을 의미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그 백서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한류는 이제 정말 그 소수의 문화가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한류는 뭐 1990년대부터 존재해 왔죠. 그런데 그 당시 그리고 2010년도 중반까지도 일부 국가에 국한되었다면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파급력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S 뉴스와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도에 그 문화 영향력에 있어서 2017년보다 24위 증가한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한국의 GDP를 포함한 그 다양한 경제 지수가 세계 10위권 밖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제는 한국의 문화 영향력이 그 경제 영향력을 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즉 그 한국의 문화를 통한 해외 공략의 기회가 기존보다 훨씬 더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그 저희 칸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66%의 소비자가 한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한류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소비자들은 단순히 한국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가 이 다른 나라 문화 대비 어떠한 독특성과 차별성을 지니는지 이해하고 있고요. 더불어 그러한 한국 문화의 차별성을 선호하고 있어서 향후 한국 브랜드들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그 한류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그 한국 브랜드와 제품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 소비자들을 제공해서 해외 시장 진출의 문턱을 낮게 해주고, 또 한류에 관심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실 때 기존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조사에 따르면 이 그 한류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이 이 한류 관련 제품 구매에 지불하고 있는 그 지출 규모는 이미 2024년 기준 76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한류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 한류 관련 제품의 구매를 하고 있지 않은 그 소비자들의 규모를 저희가 고려해 보면은 950억 달러의 이 추가적인 잠재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현재 그 한류 관련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지출액을 늘리고 그 한류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구매를 하고 있지 않은 소비자들이 구매 전환을 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측정해 보면 2030년에는 그 한류 관련 지출은 1,430억 달러, 그리고 잠재 고객까지 고려하면 총 1,980억 달러의 시장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 작년이죠. 2023년도 한국의 제1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1,248억 달러라는 것을 고려하면 정말 그 상당한 수준의 상업적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희가 제시하는 시장 규모는 그 해외의 한류 소비자들이 한국의 브랜드나 제품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해외 한식 레스토랑이나 뭐 현지화한 그 김치 제품들처럼 한류의 문화적 요소를 이용해서 제공되는 그 해외 브랜드의 제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980억 달러가 모두
그 한국의 수출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한류가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상업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우리나라 한국의 브랜드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한류를 이용한 해외 공략에 나서서 해외 기업들보다 시장을 빨리 선점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한류를 통한 시장 잠재력은 비단 한 개의 카테고리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카테고리로 이미 확산되고 있고요. 실제 저희 조사에 따르면 이 모든 카테고리에서 소비자들이 한류 관련 구매 비용 또는 이용 시간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자 5명 중 2명이 관심은 있지만 아직 구매 경험이 없어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수요가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 현재 브랜드들이 미국 소비자들의 이 K푸드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K뷰티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이뤄낸 카테고리인데요. 그래도 아직도 소비자의 40%가 관심이 있으나 아직 구매 경험이 없고, 그래서 70% 이상의 소비자들이 향후 K뷰티 구매 비용을 높일 계획이라고 응답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류 중심축이죠. 뭐 뮤직 카테고리. 여기서도 이미 반 이상의 소비자들이 앞으로 청취 시간을 높일 계획이고, 그 K 콘텐츠 역시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 조사한 이 모든 카테고리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장 규모, 현재 시장 규모도 상당한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큰 성장 잠재력, 앞서서 보신 것 같이 2024년 기준 950억 달러라는 추가적인 시장 기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서 빨리 우리 한국 브랜드들 이를 활용해서 한국의 문화 코드와 그 큐를 브랜드와 마케팅 전략에 도입해서 해외 진출에 나가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한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그 케이팝을 위주로 각 카테고리가 각각 개별적으로 해외 소비자들에게 다가갔다면, 이제는 한류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성장을 이미 이룩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그 상호 효광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의 드라마에 나온 한국 뷰티 제품에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뷰티 제품을 구매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국 뷰티 제품을 경험해 본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만족을 해서 한국의 콘텐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한국 콘텐츠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한 카테고리가 다른 카테고리에 영향을 주는, 또 그 영향이 순환 효과를 가지는 후광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카테고리가 서로 영향에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한류를 접하는 소비자의 저변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그 수가 그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크리티컬 매스, 임계점이죠. 그 넘어서 이제는 정말 한류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그 성장 변곡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류의 성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그래서 브랜드들에게 단기적인 기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한류가 제공하는 이 커다란 어마어마한 상업적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모든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의 첫 번째 단계는 아무래도 그 소비자들이 브랜드들을 더욱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해서 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함에 있어서 그 디지털 미디어의 역할은 정말 지대합니다. 그 이유는 한류의 성장의 기반, 특히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이후에 한류의 전 세계화의 기폭제는 그 디지털 미디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전 세계 소비자들은 이 디지털 미디어를 폭발적으로 이용했고, 이를 통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고 서로 소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늘었고요. 이러한 디지털 소통과 교류 시대에 가장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 바로 한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한류 콘텐츠와 교류하는 소비자의 수는 거의 뭐 국가 인구 단위죠. 따라서 그 한류를 통해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한류 팬들이 이미 많이 있는 미디어에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켜야 되고, 그 플랫폼은 바로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또한 한류가 여러 카테고리에서 성장을 하고 이를 통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소비자 일상이 녹아 들어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한국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적인 것은 분명 다른 문화와 차별되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류를 활용해서 해외 진출에 이미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CMO이신 김정현 사모님의 말을 이용하면 한국의 문화 매력은 다른 문화에 존재하지 않는 양면성이 있다. 다양한 양면이 공존하고 밸런스를 이루고 있고 그러한 밸런스를 바탕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의 상징이 된 것이 바로 한국 문화 그리고 K-뷰티의 독특한 차별성이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처럼 한국 문화는 분명히 특색이 존재하고 따라서 브랜드들은 한국적인 특성을 활용한 이 컨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고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달해서 이 브랜드에 대해 소로도가 높은 잠재 구매자들의 이 저변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한류가 다른 문화 대비 가지는 또 하나의 차별성은 이미지와 실제 경험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총체적인 경험인 것 같습니다. 실례로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한국적인 이미지는 거기에 나오는 한국 제품이나 음식을 실제 사용하면서 오는 만족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실체화되었고요. 바로 그러한 콘텐츠에서 오는 이미지와 실제 제품 경험의 반복적인 시너지가 한류의 진정한 차별성 중의 하나이자 앞서서 말씀드린 한류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후광 효과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콘텐츠와 구매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이 한류의 차별성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하기에 이 콘텐츠와 커머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이 플랫폼을 활용하셔서 브랜드의 인지도부터 구매까지 연결하는 이 풀퍼널 접근이 한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류에는 정말 다양한 팬들이 존재합니다. 세계적으로 뭐 이미 유명한 케이팝 팬, 뭐 또 한국 음식의 레시피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알리는 팬, 뭐 그리고 또 뭐 한국의 이 꽝꾸 메이크업을 하는 팬, 그리고 이러한 한류 팬들은 다른 문화의 팬들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다른 문화의 팬들이 다소 수동적으로 즐긴다면 정말 한류 팬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며 공동 성장을 한다는 데서 이 다른 문화의 팬들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실제 틱톡을 보면은 60%의 사용자가 이미 스스로 직접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여 한류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팬들 그리고 브랜드의 이용자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서 한류의 팬들을 브랜드의 팬으로 그리고 그들을 브랜드 컨텐츠에 참여시켜서 브랜드의 옹호자들로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브랜드를 확산시키는 것이야말로 정말 한류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한 브랜드의 성장 방법입니다. 예, 그럼 정리를 하면은 정말 한류는 뭐 보신 것처럼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브랜드들에게는 정말 큰 상업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상업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한류가 주는 상업적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류 팬들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우리의 브랜드를 노출하고 또한 가장 한국적인 컨텐츠를 활용해서 소비자들과 교류하며 또 이를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선호를 제고하고요. 또 콘텐츠와 커머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용한 풀퍼널 접근을 통해서 구매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제품을 경험한 팬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며 이 컨텐츠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서 브랜드를 더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한류의 인기를 한류가 주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 이 한류는 분명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지만 한류의 한 축은 브랜드이며 따라서 그 브랜드의 독특한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아모레퍼시픽의 김정혜 상무님의 말씀을 마무리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짧은 시간상 이 백세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마 시장 전략이나 각 카테고리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정보나 인사이트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서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틱톡이나 칸타에 나중에 연락 부탁드립니다.